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반회계, 예비비, 특별회계 순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 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22억 9,600만 원과 전년도 2월액 233억 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9,100만 원을 포함한 259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212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입니다. 예산액 4억 9,100만 원으로 4억 9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및 예비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니다. 예산 현액 5억 2천만 원으로 3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800만 원과 진주시 전략산업연계 도시발전연구 용역비 200만 원, 2023년 진주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00만 원, 진주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인가입니다. 예산 현액은 3천만 원으로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개발행위 단속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상단까지 공영개발입니다. 예산 현액은 248억 500만 원으로 202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비 5,600만 원,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비 3,300만 원, 시간문지역 도시조획물 설치 및 실시설계 용역비 3,700만 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비 2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6천만 원은 2023년 준공된 철도문화공원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전액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사항에 의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2023년에 완료된 철도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이자 등 반납금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정산 검토 기관인 도시재생지원기구 허가의 검토 지연에 따른 국토부 고지서 미발행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8,800만 원으로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도시정책과 예비비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비비 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결산서 11페이지 2024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1,553억 1,900만 원이고 수입 결산 총액은 1,553억 2,900만 원이며 지출 예산의 총액은 1,553억 1,900만 원이고 지출 결산 총액은 80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액입니다. 정기 2월액 1,490억 4천만 원과 당년도 수입액 62억 8,800만 원에서 당기 지출액 802억 5,600만 원을 차감하여 차기 2월액은 75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내용입니다. 73페이지 결산 총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오른쪽 상단입니다. 자금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553억 2,900만 원으로 영업외 수입, 이자 수입 등 62억 8,800만 원, 요보자금, 순세계 잉여금 1,488억 4,100만 원, 이월금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오른쪽 중간 총 지출액은 802억 5,600만 원으로 영업비용 3,500만 원, 택지 조성관리 3,400만 원, 배당금 등 기타 회계 등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800억 원, 예비비 4,800만 원, 2월 예산 지출 1억 3,7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오른쪽 하단입니다. 차기 2월액은 750억 7,2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750억 3,900만 원, 사고 2월금은 3,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53페이지 보면은 중간쯤에 이제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 보니까 맹시이율도 있고 사고이율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있고 예,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해 예.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 2023년도 2월액이 2억 9,400만 원, 2024년 본 예산이 2억 2,700만 원, 총 5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월 현황이 1억 5,186만 6,900원인데 명시 2월은 2024년 진주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올해 6월 달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 2월 된 거고 나머지 그 사고 2월 7,500만 원은 그 2030년 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앞에 의견 청취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 그 수립 용역비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 7,500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 3,559만 6천 원에 대해서는 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 잔액 2,800만 원,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전략 산업 연계 도시 발전 연구 용역비 낙찰 잔액 200만 원,
2023년도 진주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00만 원, 진주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그 용적이라 한기 그 맹시열되고 사고열돼 갖고 그 용역 기간이 부족해 갖고 그리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금액 중에서 지금 맹시율 금액과 그다음에 사고율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예를 들어서 사고 이월 시켜 가지고 못 쓸 돈 같으면은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요거는 감액을 해갖고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그 집행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 저 낙찰 자격입니다. 예. 예. 근데 그리 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낙찰 집행자력이 한 36%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하면은 예. 한 90%, 88% 정도 됩니다. 1억이면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한 5억이면은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6천만 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많이 나왔답니다. 잔해까지 남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사고율과 잔액을 합치면은 거의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사고율은 용역 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 연기된 것 같고요. 집행 잔액은 낙찰 잔액이라서 별로 6천만 원하고 이제 3,600만 원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사고율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면은 인센티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만큼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그 어떤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고율이라든지 잔액을 작게 하는 거는 조기 집행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예, 예, 요거는 뭐 거의 다 지출하고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잔액은 뭐 이거는 어떤 잔액입니까? 그 본 사업은 그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 시행한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480억 가까이 됩니다. 예, 요거는 다 끝났습니까?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예, 예.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그 진주역 주위에 지금 유채꽃 조성을 해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그 보행로 정비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보면은 계속비 이월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떤 사업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그 한주럭키 아파트 네. 그 뒤편에 그 신호대 있는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박물관 뒤쪽 지식산업센터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예, 공사입니까? 도로 공사입니다. 도로 공사입니까? 예. 그 제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그 유채꽃 그 조성을 해서 상당히 뭐 잘 돼 있다라는 뭐 사진도 제가 받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꽃거리 조성을 하면은 그게 이제 끊어지고 나면은 이제 진다라고 하죠, 그죠? 지고 나면은 또 거기에 대체해 갖고 후속 조치를 또 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봄, 여름, 가을로 꽃을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뭐 유채꽃, 그다음 해바라기, 예. 그다음에 가을에는 그 코스모스 이 세 개 종류를 했는데 예.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채꽃 다음에 해바라기를 떼어넘고 바로 그 코스모스 우리 그 조성을 하기로 그리 올해부터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지금 계속비 예예 예, 일부 이월된 거 가지고 그 집행을 한다. 그렇습니다. 개념이니까. 그 지금 그러면은 그쪽 말고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꽃거리 조성하는 게 또 있습니까? 이쪽 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쪽만 치우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좀 특화된 그런 꽃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포인트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 그 뭐 일부 지역을 위한 부분보다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 근역별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이상입니다. 네, 이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냥 좋은 아침입니다. 2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이거 2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예. 우리 공영개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지금 제가 요 가지고 있는 요 책자 2차 추경 작년에 2차 추경했던 우리 예산서인데 요 예산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결산서에서 확인되는 그 잔액 발생된 사업들이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소망희망광장 조성,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 시 관문지역 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저 작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는 그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 외에는 2차 추경에서 확인되지가 않거든요. 예. 요거는 혹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산서에 지금 여기 잔액이 발생된 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2차 추경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 2차 추경이 우리 마지막 정리 추경 이 예산안인데 예. 여기에는 확인이 안 됐던 사업들이 지금 결산서에는 또 확인이 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여기 설명해 그 주실 수 구 있을까요? 진주역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해가지고 당초에 그 5천만 원에서 이해 추경에 4,400만 원으로 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됩니다. 예, 예. 지금 근데- 말씀하신 건 확인이 예, 예. 되는데 그 외의 사업들이 마지막 우리 정리 추경을 했던 2차 추경 예산안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 4,400만 원 중에서는 그 집행등기 2020 그 3,50만 원이 그 작년 도시관리계획 구 진주역 지구 단위 계획 그 변경 결정 용역비가 3,500만 원이 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예, 그 예. 방금 말씀 주신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사전에 2차 추경 예산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예. 지금 뭐 복합문화조성 공원이라든지 소망희망광장 조성이라든지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시 관문지역 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 이 2차 추경의 사업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게 혹시 답변이 됩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 연말쯤에 예. 이 용역을 발초를 하고 선거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 뒤에. 그러니까 이해 추경하고 연말까지 하고 사이 공간이 있지 사이에.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아까 조금 이규섭 의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속비 사업도 있었거든요. 신규라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신규고 첫 지출이라 그러면 2차 추경 이외의 지출이 발생된 사업이 그 예산서에 안 담겼다 그러면 저희가 납득이 되는데 아까 그 계속비 사업도 뭐였죠?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까? 이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2003년도에 끝나가지고 네. 2004년도에 이열돼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끝난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정리 추경 이후에 신규 집행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소개가 안 됐다. 그리 확인하면 예,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결산서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우리 시 관문지역 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 있죠, 그죠? 예. 이거 몇 차례 우리 뭐 상임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 몇 차례 했었고,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보면 작년도 예산이 5,117만 원, 근데 올해 지출은 1,200, 남은 게 지금 3,700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남은 사유가 이 뭡니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그 연말에 제가 그 오고 나서 한번 업무 보고 때 한번 보고라 드린 내용인데 이 시 관문지역 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 이게 그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이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더 많은 더 의견을 더 모아가지고 또 그 우리가 그 KTX 남북내륙철도 예. 거기 완공 시점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다시 그 시민의 뜻을 모아가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023년 3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저 오고 나서 이 부분을 잠시 이 부분을 좀 그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 설계를 갖다가 그 안 하고 기본 설계만 해가지고 불용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 뭐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드렸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앙시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 조사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디자인에 대한 공모까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모 발주는 했는데 예, 예. 거기 저희들이 그 뭐 좀 뛰어난 작품이 없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을 그 시상금도 좀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어떤 그 조형물과 사실 선정된 조형물 자체가 완전 맞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한 12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이 그러니까요.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그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예. 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시의회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굳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제가 오고 나서 앞에 한 부분까지만 그 용역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때도 참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예, 이야기 예.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그죠? 그렇습니다. 그 조형물이 그 위치가 맞느냐, 진주성 안에 있어야 되느냐, 위치는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그 조형물에 대한 대상, 뭐 그 다음에 위치 선정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어떤 뭐 이거 자체가 사업이 이렇게 불용 처리될 정도로 아니 좀 실제로 처음부터 이게 신중을 기했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예. 일단 그 기본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부분에서 뭐 모든 것을 좀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다양한 또 그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한 번 더 되짚어 봐갖고 좀 담았으면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 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적에는 좀 예. 심도 있게 그렇게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의원 추가 질입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가좀 2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요즘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진행 사항은 총 사업비가 당초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갖고 건축부를 작성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측에서 중간 설계를 해보니까 1,500에서 600만 원 사업비가 평당 한 250만 원 증가가 돼가지고 150억 정도 정액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재부하고 또 이런 사업비 부분 관련된 부분 이걸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거의 어느 정도 뭐 정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완료됐다고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공사가 뭐 착공이 될 것 요거 같습니다.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예. 그 진주성 안에 있는 그 국립박물관하고 등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공사비가 그만큼 예상했던 금액만큼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처음에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자산 가치는 이미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치만큼 공사비를 갖다가 산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이익을 저희들이 그 공사된 사업비 부분에서는 사업비는 박물관 측에서 하고 예. 보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해서 사업비 올랐다고 저희들이 더 부담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땅만 우리가 사는 걸로 하고 예. 공사는 국립공원에서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예. 그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국립박물관과 우리가 땅을 매입한 거하고에 대한 그 평균치는 그러니까 그 이꼴이 오던가요?
당초에 그것을 이제 가감증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매덕 정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그 이 땅을 갖다가 가감증을 해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감증을 하고 보상금을 다 지급한 상황에서 16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럼 31억 원이 남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진주성 기존 진주성 내에 있는 박물관하고 박물관 건물 그 값어치하고 지금 우리 그 신규로 짓는 진주역에 그 부지하고 이제 등가 교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그 부분은 다시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모자라면은 우리가 더 받을 게 있다 하면은 그보다 기재부나 문체부에 땅을 갖다가 더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진주시 자산으로 만약에 취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전에 처음하고는 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기존 그 진주성 내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부지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진주분관 유치 때문에 그 지금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까지는 뭐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저희들 항상 그 노력하고 일단 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여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하고 또 등가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그리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분관을 갖다 유치하려고 하는 게 진주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쟁 관계로 이제 이리 가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뭐냐면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계획대로 뭐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 정류장 및 기존 시설물 활용해 가지고 이 지출이 1억이 됐습니다. 예, 이건 어떤 지출이죠? 이거는 그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 정류장 및 기존 시설물 활용 방안 용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2억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성금으로 2024년도 8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금이 1억 원이 나갔고 거의 지출액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율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과장님, 요게 1년 안에 끝나는 용역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처럼 승급금은 본 예산에 미리 잡고 이거 명시적으로 해갖고 넘어갈 것 같으면 다음 해에 본 예산에 잡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용역 발주할 때 아니 그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안 됩니까? 계속비 사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비 사업이 뭐 하나둘이 아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차 본 예산에 잡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본 예산에 잡는 게 시기가 넘어가면은 그게 맞지 않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될 수만 있다 하면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네. 싶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모자라고 추경 잡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발주할 때 예. 그러면 뭐 2억 3천을 잘라가고 109, 209식으로 이제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히 그 용적이나 공사는 분리 발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본 예산에 잡고 그다음에 이후에 추가로 지출해야 될 부분은 추경이나 아니면 2월 되면은 다음 연도에 본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어렵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확인 안 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지금 그 터미널을 중간 정류장으로 이제 활용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이잖아요, 그죠? 예. 시외버스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어차피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중앙 상권이 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는 이런 부분 또 중앙 상권 상당히 좀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100% 이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그 부분만 좀 남아 있고 나머지는 그 좀 영원화해서 하는 방안. 저희들이 그 중앙 그 상권에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운수업체하고 이 소통을 해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다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 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 합천 방향이나 그다음에 산청 함양 뭐 이쪽 방향은 그 정류장을 그렇게 활용하면 뭐 이렇게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쪽 하동 방향이나 그다음에 그 산청이나 부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새로 이제 조성되는 그 정장에서 출발하는 게 맞고 그래서 중간 기착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까이 있는 쪽은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조직 개편 관계로 2024년 회계연도 도시재생과, 기업통상과,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 중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현역 중 25년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액 380억 7천만 원과 전년도 2월액 120억 3,600만 원을 포함한 501억 600만 원이며 이 중 28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1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산단 재생입니다. 예산 연액은 87억 1천만 원으로 39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8,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47억 8,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시재생입니다. 예산 연액은 58억 7,500만 원으로 17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진주문화예술 특구지정 14억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9억 900만 원을 맹시 이월하고 16억 6,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는 예산은행 344억 1,200만 원으로 21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24억 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누딜 사업 25억 7,300만 원을 맹시의결하였으며 강남지구 도시재생 누딜 사업 31억 6,900만 원을 맹시의결하고 2억 7,900만 원을 사고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누딜 사업 1억 4,700만 원을 맹시의결하였으며 3억 9,300만 원을 사고이결하였으며 57억 6천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상권 거점시설 활용 공간조성 100만 원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8,4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900만 원 중 6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 10억 3,900만 원 중 10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업통상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4년도 예산 현액 중 25년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액 122억 6,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9억 3,600만 원을 포함한 242억 200만 원이며 이 중 21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입니다. 예산 현행은 81억 2,800만 원으로 74억 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은 예산 현행은 160억 7,400만 원으로 137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6,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산업단지 후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13억 2,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 1억 3,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정돈 체육시설 건립 사업 8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건설하청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4년도 예산 현액 중 25년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액 710억 1천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3,900만 원을 포함한 716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68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산단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 716억 4,900만 원 중 68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안중조르지 설치 사업비로 26억 7천만 원을 경남항공 국가산단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규범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맹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 2024년도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억 7천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7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제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우리 상임위로 온 지 얼마나 됐죠? 올해 1월도. 올해 1월부터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좀 생소한 게 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금 뭐 좀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다 그죠? 예산을 지금 한 41억 잡았었네요. 근데 29억을 쓰고 지금 2월액이 지금 25억 맞죠, 그죠? 의원님 이 예산 중에 우리 저 도시재정으로 넘어온 사업은 저 전통시장은 이제 빼고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지금 담당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예, 작년 계산이잖아요. 예, 그 올 1일부터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 전통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업무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이제 예, 작년까지 업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 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도시 재생 넘어올 때 도시 재생 재생 계획하고 재생 시설만 넘어와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제안 설명할 때 저 재생 업무 중에서 그 우리 예산 소관 업무만 이제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안 설명 그래 하셔도 예. 질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년에 했던 예. 행위에 대한 예.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제가 그럼 그 의원님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했던 업무 아닙니까? 아, 파트가 다르고 그 과장님께서 그 이교수님께서 업무를 안 보신 제가 것 같은데. 그 발언 중에 제가 끼어들어 죄송한데 이 부분은 그 저 경제복지 우주항공산업부 우주항공경제국의 일자리 경제과의 전통시장 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는 예. 예. 남아 있는데 그래서 파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결산 자료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집행을 한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집행을 했던 거잖아요. 도시재생과 중에서 그 과와 팀들이 나눠지가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팀은 그대로 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승진을 해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아니십니까? 승진을 해가 오셨잖아요. 일요일날 승진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업무를 잘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아니요, 이 과장님이 오실 때는 이미 분류가 된 상황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대한 업무를 잘 모릅니다. 모르고 안 모르고 떠나서 이 조작 개편 차원에서 이거는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물이 사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하청 관리과 할 때, 하청 정책 할 때 또 우리가 지금 건설 하청과 부분을 일부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금요일인지 목요일 할 때, 그것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의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팀은 이 부분은 그 일자리 경제과 전통시장 팀 소관이에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을 왜니까 좀 그리 아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계산서 있으니까 이제 질의를 한 거고. 자 그리고 저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 지원 이거는 그럼 소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의원님 221페이지 보면은 도시 재생돼 있는 그쪽부터 우리 도시 재생과 소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그러니까 220페이지 하단에 있는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거 이것도 그러면은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 아니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결산 자료에는 이게 뭐냐면은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업무가 분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결산 자료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서류가 작성이 되는 게 정확한 거지. 서류는 도시재생과에 갖다 놓고 여기는 업무 분장이 아니니까 질의를 안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에 있는 사람도 내용을 모르니까 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 교수님 이번 말에 저도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도 그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이 집행부의 예산 방침이 그랬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도 조직 개편 일어났었으면은 도시 재산과 업무만 떼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일자리 경제과
부분이 요 안에 아니면은 넘어가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도시재생과 소속이지만은도 우리 업무를 안 하고 자동 고유의 그대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남고 넘어왔다는 부분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서류로 아니습니까? 서류로 나중에 예. 그 준다고 했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전체 예산이 41억 잡혔는데 예산액은 그다음에 예산 해내기 56억이에요. 근데 지출이 29억이고 돈이 남아가지고 맹시효를 시켰어요. 25억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통시장 힘들다라고 하는데 예산 잡아놨고 나서 왜 지출을 갖다가 다 하지 않고 남겨가지고 맹시효를 시켰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 지원 있죠. 예. 제일 하단에 예. 여기에 대한 아니십니까? 그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거는 뭐 부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원래 우리 그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예. 결산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궁금해한 부분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부었는데 그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느냐. 두 번째,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 지원 돈이 꽤 많아요. 4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유섭 해가지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리 소관이 상임위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질의가 아니고 그 요청하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한 운영 지원 어떤 형태로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때문에 이관하십시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9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1,200만 원으로 1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맹시이월 2,600만 원,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23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빈집 철거 도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300만 원이며 두개동 정비하는 데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과 시 자체 사업과의 지원 금액 차이로 상대적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시설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통계목으로 구성된 100% 시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도시지역 빈집 실태 조사 및 등급 결정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사업은 빈집 정비 철거 후 활용 사업이며 한개소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시 빈집 철거 지원 3개동, 농촌 빈집 철거 지원 3개동을 지원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4,800만 원이고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수당, 각종 책자 인쇄비, 우편 요금 등으로 1억 2,900만 원 지출하고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천만 원이고 11개소 지원으로 100%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5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5,900만 원,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9,990만 원 등을 집행하여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00만 원이며 한개소 2,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600만 원은 맹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유유자원 조사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실태 조사 및 등급 결정 사업으로 예산액 7,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953동을 조사하였고 7,400만 원 집행 후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급식비,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국내 여비 300만 원, 월행 여비 3,2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액 8천만 원 중 6,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억 3,1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7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보고하실 때 1개소 지원하셨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은 그 특정 용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준불륜 제로 이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특정 용도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속칭 피난약자 시설이라는데 의료 시설이거나 노유자 시설이거나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미리 좀 더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된다는 취지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개소 지원을 했다는 데는 어디입니까? 1개소가 진주시 초장동에 재현빌딩이라고 학원 건축물 하나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 한 2, 3개소를 지원하겠다라고 잡아놨던 모양인데 2개소입니다. 2개소. 예. 네, 2개소. 근데 이제 한 군데만 선정이 되고 한 군데는 명시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게 2개였는데 예. 하나는 시설을 했고 예. 지금 한 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시고 미루고 계셔가지고 맹시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요즘은 산불도 그렇고 해가지고 화재 때문에 좀 경각심이 지금 고취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상대동이죠. 상대동이가 상평동이가 거기서 가스하고 한번 나가지고. 네네 상대동. 상대동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인근에 원룸 피해를 많이 또 입히고
또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 굉장히 놀라가지고 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가지고 뭐 가스 저도 현장을 확인해봤는데 뭐 좀 처참해요. 그래서 뭐 문짝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끌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지금 비치를 하게끔 돼 있죠, 그죠? 예. 지금 그러면은 우리 그 마을 해관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마을 해관도 다 빗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의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제 건축법 건축가의 소관으로 봤을 때 네. 그 마을 해관이 만약에 준공을 하면은 뭐 개노당이나 마을 해관 준공을 할 거 아닙니까? 준공을 하면은 소화기는 의무 사항으로 그 비치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야 그 준공검사 네. 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뭐 소방 준공이라고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예, 예, 되도록 다 챙깁니다. 다 챙기고 보니까 뭐 그 필수적으로 뭐 비치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네, 들리는데 네. 그 필수 요인은 맞죠, 그죠? 비치가 돼야 되는 게. 법적인 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5개 광고 발전기금 세입 세출 계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주택경관과 예산 현액은 341억 8,800만 원이며 329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9,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억 2,30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218억 3,400만 원으로 212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 1,3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 4,500만 원,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 700만 원, 청년 전세 보전금 반환 보정 보정료 지원 사업 2,80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전금 반환 보정 보정료 지원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 주택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49억
900만 원으로 4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건설 600만 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3억 5,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63억 2,100만 원으로 60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9,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2월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경관 유지관리는 600만 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2,8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억 1,400만 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500만 원입니다. 만경동 중앙분수광장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700만 원, 명성면 LED 보안등 교체공사 100만 원입니다. 다음 강고물 관리 예산 현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강고물 관리 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 4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8,300만 원으로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내 예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5,3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700만 원이 정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익 결산 세부 내역은 책자 539에서 540페이지를,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은 책자 554에서 5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혹시 어점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도 271페이지에 주택 건설 및 운영을 할 때 예산 해낭을 조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속교사 쪽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요 46억인데 49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은 일이 되면은 나중에 수치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도시경관 관리의 말씀이십니까? 아니 주택 건설 전체 운영에서 예. 예산을 49억으로 그렇게 주택 읽어 건설- 주더라고요. 주택 건설 쪽이 예. 우리 결산서에는 보면 46억 9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49억 이렇게 읽으시더라 말이 보고를 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럼 속기는 그대로 남거든. 예. 정확히 얼마입니까? 예, 예,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대로 다시 그래야 정정을 해야 되니까 속기에서 정정해야 됩니다. 정확히 얼마입니까? 예산 규모가? 신화별 그 보고 읽어줍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 뒤에서 좀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 그 시나리오를 다시 보면 되잖아. 46억. 시나리오에는 46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런데 아까 읽기로는 49억을 읽었어요. 아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예, 46억. 그럼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새로 이 자리에서 새로 정정하시겠습니까? 예예. 그럼 다시 그 예산 그 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현행은 그러면서 다시 읽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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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 주택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4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예. 그렇게 좀 우리 석교님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3억이 차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떠났고 우리 집행자는 거의 다 요 그거죠. 예, 뭐 특별하게 이제 우리 주거 복지 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워낙 그 비중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그런데 이 경우는 집행자는 거의 다 우리 그 입찰돼 하수 남은 거 그 금액입니까? 뭐 이제 공사 같은 하고 경우는 남은 금액이죠. 낙찰률에 관한 사항들이고 낙찰료 금액이죠. 예, 낙찰률 금액 사항이고 그 외에 뭐 실제 좀 금액이 많은 주거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사업들인데 저 서민복지들의 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 잔액이 제가 남은 이제 사항들입니다. 왜 이 집행잔액에서 이걸 묻는가 하면은 271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은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1,400 정도 남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도 각 우리 그 읍면동에 특히 이 약간 시골 쪽으로 가면은 가로등이 미비하다고 아마 민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민인 상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이런 걸 그때 조금 잘 소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예, 겁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늘 고민을 하는 게 이게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게 항상 이거 특정한 사업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가는 어떤 그런 그 비용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저희가 참 이렇게 추경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한마디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항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아무튼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는 집행잔액을 좀 효율적으로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민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은 뭐 청년 월세에 관련된 뭐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죠? 예. 그 보면 세 번째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네 번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뭐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청년 월세 지원 사업하고 한시 지원 사업하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팀장 예? 팀장 보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제가 아예 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그 경상남도 도비로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국토부 국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그럼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지원하는 게 이제 그 국비로 지원하는 게 이제 24개월 지원하는데 도비로 하는 거는 이게 12개월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국토부에서 하는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 청년 월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요즘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청년이거나 아니면은 경제 약자들이 좀 그 전세 보증금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즘 뭐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예,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요건이 된다면은 예. 이거 바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그 인증 기간이 있죠, 그죠?
예, 허그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예. 그 진주시에서는 뭐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우리 시에서는 뭐 가능합니다. 예. 긴급 근처 천지사 피해자.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그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이렇게 좀 크게 이중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 제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보시면 우리가 중간에 한번 추경 때에 그 반납도 했고 지금 운영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한번 그 전시 사기를 당한 청년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있는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주택경영학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한번 문의를 해라.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왔어요. 그 지원을 받았는지. 예.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허그에서 인정을 받았으면은 진주시에서는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일단 뭐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전시 사기 피해자 긴급 거처 임대로 지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마 동안 가능한 겁니까? 얼마 동안 가능하냐고 예. 예. 이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공공 임대주택에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그 공공 임대주택 특히 LH에 대해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 뭐 좀 시민들이 약간 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신청률이 생각처럼 그렇게 좀 높지가 못해가지고 좀 사실 신청하면 지금은 거의 가능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 과장님 요거 예. 그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할게요. 어떻게 제안하냐면은 허그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뭐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예. 아니면은 그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전시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요거는 뭐냐면은 보증금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보증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다 지원해 주는 내용일 것이고 전시사기 피해자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난 이후에 보증금을 갖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월세 임대료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멘붕이 와요. 그 되게 힘들어 하는데 예. 그래서 진주시에서만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예.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예. 신속히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예. 예.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회드려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그 부서 성과를 한번 보시면 예. 제일 상단부에 정책 목표 저소득층 주거정책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성과 지표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실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 요거를 보면은 제가 좀 그 내년부터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청년이나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있어가지고 제일 큰 고민거리들이 바로 주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이 사업 집행률을 목표 자체가 이미 88%, 뭐 89% 이런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목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달려가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도 조금 높게 잡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뭐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그 저희가 이게 좀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무리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또 참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떤 그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을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좀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덜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는 네, 3억 3,200만 원, 1억 2,200만 원 정도를 잡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이걸 반드시 소진하겠다고 잡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목표는 88%밖에 안 돼요. 예, 예. 이만큼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예. 목표는 88%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목표 설정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271페이지 보면은 전세 사기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소진율이 이렇게 너무 작은데 이거는 그 주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진율이 이렇게 안 되는 전세 사기 주 요인이. 예.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출도 있고 예. 긴급거치 임대료 지원도 있고. 예. 이 관계도 참 좀그 앞에도 그렇고 좀 약간 밀리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예. 사업비를 절반 이상도 사용하지 못하는 주 요인.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거진 뭐 사용을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예. 많이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 관계가 좀 사실 뭐 문제 단적으로 잔액 사유를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이제 다수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배정도 좀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보통 이분들의 성향이 당초에 자기가 그 집에 있으면서 전세금을 떼인 거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면은 이 전세금을 내가 많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약간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버티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 돈을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액이 같은 경우는 뭐 또 이런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전세금이 큰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 버티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올 본 예산서에 보면은 이 사업비가 더 증액을 했네요. 전세 사기 예.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은 1,000만 원 전액을 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거치 임대료 지원은 150만 원 증액을 해가지고 또 편성을 하셨는데 예. 그럼 이거 올해는 이게 소진이 됩니까? 뭐 올해는 어떻게 이걸 2015년도에 예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획기적으로 좀 그 성과를 좀 내어보려고 안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뭐 담당자들하고 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홍보를 예. 이 시민들이 아셔야 이걸 뭐 사업 신청을 하든지 어쩌든지 할 건데 예. 이런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들이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변동 사항들을 갖다가 체크하기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번 예, 하시죠. 국장님. 예, 이 홍보는 그때 우리 읍면 동장 회의할 때 보면 그걸 또 넣어가지고
전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또 이걸 하면은 또 신문에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한데 이게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 그 허그에서 그 주제 사기 피해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조금 피해자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지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그 지금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가 그 저리대출 이자 지원 이런 게 이제 34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작년부터 2024년부터는 이제 그 전액 지급이 되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은 저리대출 이자 지원에 4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80만 원 정도 돈이 나갔고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사업은 6가구가 신청해가지고 전액 해가지고 한 540만 원 정도 나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곳에 또 좀 공유를 하면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진행하고 계시죠? 그것도 하고 해가지고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우리 저소득층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그 주택 자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목표 설정은 조금 더 높여 주십시오. 이게 예산하고 당초 예산 편성 금액하고 목표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가려면은 본 예산 편성 자체도 낮추게 잡아야 되는데 본 예산 편성은 높게 잡고 목표는 낮게 잡아버리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관련된 지원 사업도 올해는 좀 소진율 힘드시겠지만 소진율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재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시 40분에 그 이제 되니까 그거 있다 아닙니까? 김원경 영역 보고 여기 마지막인데 빨리 끝나면은 그거 받고 그냥 정식 사고 다음은 공공시설 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추진단장 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 추진단 202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공공시설 추진단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45억 4,900만 원과 전년도 2월 예산 340억 9,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86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31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169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진주대첩 광장조성사업 예산 현액은 216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211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 비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예산 현액은 235억 4천만 원으로 73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161억 8,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 비열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추진은 일반 운영비 예산 현액 1,6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 현액은 31억 2,800만 원으로 28억 원을 지출하고 3억 2,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획 예산 현액 2억 7,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5,800만 원으로 5,5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추진단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하나 뭐 273페이지에 진주 대척 강장 조성 사업에 우리가 216억에서 211억을 쓰고 4억 5,600만 원이 계속 비율로 넘어갔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2024년도 이게 지금 2024년도 이게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자꾸 순간적으로 하는데 그럼 이게 계속 비율이 4억 5,600만 원이 올해로 넘어왔단 말입니까? 작년에서 넘어왔던 게 남아있단 말입니까? 24년 말에서 25년도로 넘어왔죠.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2024년도 1차 추경 때인가 우리가 그때 추경을 한번 했었죠. 그렇습니다. 공무시 추진단이 우리 돈을 그때 1차 추경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지금 4억 5,600만 남은 것은 지금 어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계속 비율이 이제 4억 5,600만 원이 24년에서 25년도 이율이 되었는데 이 이율 사유가 이제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이제 법정 경비, 그 안전 뭐 관리비, 그다음에 산재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 이걸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4억 5,600 정도 남아서 이제 계속비 예산으로 계속비 이율을 시키는데 이 돈은 지금 저희가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지하 1층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물막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때 집중호우 때 이제 시우랑이 그때 한 69mm 정도 내려놓으니까 이제 지하 쪽으로 물이 넘어갈 정도로 그때 이제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물막이를 좀 설치하고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약간 보수하고 그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이 금액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좀 쓰고 현재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지하 DB 데이터 구축하는 용역비 4천만 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BF 인정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실사 나오면은 뭐 계단이라든가 슬럼프라든가 약간 보수할 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제 우리 그 공사비는 다 집행이 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상금으로 정상금 안전관리비라든지 안전관리비란다 그런 이제 그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이런 거 남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 우리가 작년도 1차 추경 때 그때 추경 때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5억? 한 7억 원입니다. 7억 정도 됐죠. 네. 그때 그 7억이 그때 1차 추경 때는 어떤 명목으로 그때 우리가 그때 7억 추경이 있었습니까? 그때 추경 때는 이제 총 공사비에서 뭐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목 부분에 일부 공사비가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이제 그때 도로를 약간 앞에 약간 넓히면서 또 신호대 뭐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 그렇습니다. 성수장 삼거리 신호등 그렇죠. 교체하고 예, 예. 또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다 보면 신호등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그렇죠. 부분하고 그래가지고 공사비로 어린행이 하고 다 됐는데 준공되고 나서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신호대는 우리가 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궁금점에서 했었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호기는 경찰서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진주시 전체 우리 신호기는 진주시 예산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제 교통 관련 심의라든가 그렇나요? 활용할 때 제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 이규섭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진주성 관련해 가지고 진주대첩 강장도 이제 거기 들어서고 해서 지금 매표소가 지금 그 새로 정축한 건물에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에 가면은 또 거기서 표를 사가지고 진주성 동문 쪽으로 출입을 하면은 거기서 금수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표를 확인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는 매표와 검수가 동시에 이루어졌죠. 아마 저 우리 촉성문 앞에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원화돼 가지고 그 인원이 더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매표소를 없앤 거에 대해서 뭐 환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인원의 문제 때문에 굳이 활용 가능한 걸 없애 가지고 오히려 똑같은 업무에 있어서 인원이 증가되게끔 뭐 그런 요인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건물은 그 이규섭 우리 의원님, 이거는 진주성 문화시설 사업소 아니 소관입니다. 아니요. 예. 매표소가 지금 아니 여기에는 아니 진주대책 광장에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진주대책 광장에 지금 매표소가 있잖아요. 지금 이규섭 의원님 질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격이 다릅니다. 왜 계획이 다릅니까? 지금- 진주대책 광장에 지금 매표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표를 하는 이규섭 의원님은 그 질의 내용은 그 부분 질의가 아니라 그 부분이죠. 인원에- 그러니까 거기서 매표를 하는데 그 매표 옛날에 인원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여기 분야가 아니라고. 옛날에 매표를 했는데 그때는 단일화돼 있었는데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이게 아니라고.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뭐냐면 현재 지금 정축현대에서 지금 그 입장권을 지금 판매를 우리 하고 있지 공공시설 않습니까? 추진단은 시설에 대한 분야만 그러니까 하는 그 거지. 시설을 공공 그 업무에 대한 거는 여기서 그 하는 게 시설을 아니라 공공 문화시설 추진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 그 매표소를 진주성 갖다가 공공시설 추진단에서 거기서 만든 해야 건 되는 맞잖아요. 아, 저 공사는 했는데 지금 시설물은 그러니까 다 그 공사를 이관해서 할 우리 때- 부서에서 관리 안 합니다. 공사를 할 때 그 매표소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매포스를 포함해서 공사를 마치고 예. 지금 소관 부서에 이관되어서 예. 우리 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 관리는 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설을 만들 때 매표소를 그 매표소 용도로 해갖고 그걸 갖다 그 신축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신축해놓고 나서 그냥 그 매표소로 그냥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 앞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매포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원화됐을 경우에 또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느 게 나은지를 갖다가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판단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단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촉성문 좌측에 있던 매표소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 철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철거된 게 잘 된 것 같고 종전에도 아마 그 매표소에서 직원분이 매표를 하면은 이제 정문에서 아마 그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부 사람들이 오면 아마 그 확인하는 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인원이 추가로 더 증가된 거는 별로 없지 않나. 저는 됐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보고 뭐, 있습니다. 그거는 네. 기정사실인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 흥남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궁금 사항이라서 내가 하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목적 아동 복지센터 사업 있죠. 네네. 이 보니까 예산 계산서 보니까 2024년 회계 연도 기준 1월액이 한 130억 4천만 원 되고 당해 연도 예산 105억 원을 더해 가지고 235억 4천여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네네. 실제 집행된 금액은 73억 5천만 원 정도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집행률이 30% 정도 조금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161억 8천만 원 정도가 계속비로 지금 이월된 상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약 70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주시고. 그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이제 금년 10월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계속 4월? 금년 10월. 아 금년 10월. 예.
그래서 요 기준이 24년 12월 31일 기준에 161억인데 지금은 예산이 지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예산도 금년 10월 되면은 준공과 동시에 지금 계속 이제 2달에 한 번씩 기성금이 나가고 있고 준공금이 지불되면은 올해 안에는 전체 그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 공정률이 몇 프로 됐습니까? 공정률이 이제 지하 2층에 그 지상 5층 골조 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지금 현재 애벽에 그 우리 스톤 돌로 된 그 타일 느낌이 나는 그 애장재가 들어가고 있고 내부에도 이제 소방, 전기, 뭐 설비 이런 공사 진행되고 있고 전체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 공정률 10월 달까지 있고.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그 입주가 물론 아주 다시 물어보겠지만 입주 예정이 뭐 지금 우리 아동복지센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지상 1층, 2층은 우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3층에는 키즈 카페가 들어옵니다. 키즈 카페는 그 아동보육과 소관 시설인데 이제 놀이 체험형 그 시설입니다. 1세부터 12세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고 4층에는 보건소 건강정진과에서 운영하는 보건교육용입니다. 가면 이제 아동들이 오면은 이제 손 세정이나 뭐 양치, 또 어르신들 오면은 이제 금연, 또 어르신들 오면은 이제 혈압이나 여러 가지 건강 체크할 수 있는 보건 기능을 가지고 있고 5층에는 그 여성 가족과의 그 돌봄 센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 수업을 마치면은 지금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결손 가정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저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이 머물면서 좀 돌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이제 5층에 일부 조그마한 공간은 그 영유아들이 많이 오니까 장난감을 일부 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이 시설 전체가 그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전체가 우리 아동하고 또 복지를 위한 그 센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그 저번 주인가 그 주말에 그 동네를 가봤어요. 그 이마트 옆에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인근에 이마트 있고 하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그 마트 시장 보러 오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동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차량 증가로 인해서 정체가 많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 의원이 요 앞에도 지적을 제가 했지만은 이거 주차도 문제지만은 이 교통 혼잡 그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 대책을 좀 철저히 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요 입주를 내가 왜 입주 업체를 물어보냐면은 관련돼 있는 요 입주 사무실에 들어올 그런 내용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걸어서 오는 분들 별로 없을 거고 차를 다 많이 이용을 할 건데 그 교통 혼잡, 주차장 혼잡 문제, 도로 혼잡 문제 이런 걸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 부분이 이제 진입도로가 기존에 그 8m, 6m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 그 질의 내용대로 그 교통 수요가 증가되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진입부에 있는 그 슬레이트 주택하고 목재소 두 채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신호 삼거리가 되니까 신호 체제도 좀 마련하고 또 도로 폭도 기존에 중앙선이 없는 2차로인데 중앙선이 들어간 3차로로 왕복 3차로로
이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여기가 주차장이 그 지하 1층 75대입니다. 그래서 건물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주차 대수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우리 초등학교나 영유아 유치원생들이 오면은 주로 소형이나 그 중형 버스로 오니까 이제 하차를 하고 버스는 좀 약간 이동을 해서 나부천 복개도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는 시간에 이제 오면은 이제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승용차는 지하에 좀 수용을 하고 그 나머지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은 뭐 한 블럭을 사가지고 시내 그 주차는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그 서부시장 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뒤에 보면 서부시장 그 현대화 사업 해놓은 건물 안에 115대 이제 주차장도 좀 있고 또 주변에 그 주차장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운영을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걱정이 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월달에 준공이라 하니까 한 넉 달 남았죠, 그죠? 네네. 뭐 다중 이용 시설이니까 우리가 편리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야 되고 특히 그 다중 이용 시설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아예 처음부터 그런 그 소지를 없애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 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성인안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성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성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성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